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처음이 아니고요. 2019년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사건은 그린란드, 덴마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는데요. 이 사건은 북극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국제적 논의의 중심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섬의 인구는 대략 5만 6천 명 정도이며 주민의 90% 이상은 이누이트족이라고 합니다. 1721년 그린란드는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왕국에 정복되었고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 해체 후에는 덴마크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는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수립되었고 2009년에는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며 내정 및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교 및 방위는 여전히 덴마크 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그린란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린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이유는 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한 후 그린란드의 방위 책임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사실상 넘어갑니다. 미국은 독일의 북대서양으로의 팽창을 막기 위해 1941년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블루웨스트 1입니다. 이후 그린란드는 북대서양 항공 및 선박 이동의 요충지로 활용됩니다. 냉전 시기였던 1951년 덴마크와 미국은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는 나토 전략에 따라 그린란드의 미군 주둔을 공식화하는 협정이었으며 미국은 그린란드를 북극권 방어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같은 해 해툴레 공군기지가 건설되었고 북극권의 주요 군사 및 레이더 기지로 활용됩니다. 냉전 시기에 미군은 최대 10,000명까지 주둔한 적도 있는데요. 현재는 약 5,600명 정도의 미군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린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북극권의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툴레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북극권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러시아 및 중국의 북극권으로의 확장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에 투자하거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은 그린란드의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고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자치정부와의 관계를 직접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를 우회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로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유지하며 국제법적, 역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수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린란드의 독립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덴마크는 경제적 지원 및 정치적 관계를 통해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덴마크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훼손하는 미국의 움직임에는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란드가 독립한다면 덴마크는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독립에 관한 논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린란드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그린란드에는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강하지만 덴마크의 재정 지원과 덴마크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독립의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 예산의 약 60%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로서는 이러한 재정적 측면을 간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 제안은 그린란드가 독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과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내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이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린란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전망해 보자면 미국은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활동을 통해 그린란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덴마크는 이러한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미국과의 협력과 그린란드 자치권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예상해 보자면 그린란드의 독립 여부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이는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그린란드의 독립 의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덴마크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 북극 자원과 항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린란드가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덴마크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덴마크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빙하가 녹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그린란드, 덴마크는 경제적 지원,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린란드의 독립 의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덴마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사와 경제적 자립 여부가 이 삼각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